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윤 전 총장 측의 반응일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선을 그었다가 오늘은 사실이라면 엄정 처벌해야 된다 급선회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 해당 논란이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윤석열 대변인 업자로부터 골프채 발언 정황 포착. 이것은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급하게 이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도 금품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골프채라고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조선일보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극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경찰 사건을 정부의 여권 인사가 덮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나왔으면 우리가 뭘 물어봅니까? 왜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윤 전 총장 측도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 꽤 강경 대응을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그 급선회 좀 입장이 바뀐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사실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연관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조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바꿨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떠났지만 그 이동훈 전 위원이 이제 대변인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윤석열 캠프에서 전해 듣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확인된 그 사안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윤 캠프에서 선거 개입, 사법 거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약간 법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수사 과정이 아주 매끄럽지 않다거나 그 시기적으로 조금 미묘하다거나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그 후보 배우자나 장모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론조사 기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부 언론에 좀 약간 도를 넘은 취재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정권 차원에서 지금 우리 캠프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지금 마침 그 최근에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해온 거는 문정권과 맞서 싸울 때 그걸 보고 지지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문 정권과 각을 세우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윤 전 총장을 그 지지했던 그 이유, 뭐 문 정권과 각을 세워서 어떤 뭐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 하든지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이제 그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윤 캠프에서 판단을 해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팩트 얘기를 하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실제로 이 부분도 다시 덧붙였어요. 윤 전 총장 측이.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6월 29일 그러니까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날 공개된 것인지 밝혀져야 된다. 그럼 앞으로도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분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이제 공작이라는 부분, 예. 여권 정권 인사가 찾아서 와해를 치라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이고 아직은 구체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를 어겼다는 거하고 본인의 6월 19일 출마 선언 날 공교롭게 그게 발표됐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동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전 대변인이었고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저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소상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 그 언론의 공표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실제 수사받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뭔가 윤석열 총장의
출마 선언과 여론의 관심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한 분명한 노력은 있지 않았느냐라는 확증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윤전 총장 측에서. 측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조금 더 자기 특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조국 사태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논란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맞아요.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이 있으면서 이른바 피의자의 인권 보호란 차원에서 뭐 소환하지 않겠다,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좀 금지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진 상황인데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대변인에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무너져버리고 정말 이게 공작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흠집을 내려고 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실제로 공작인지 아니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되 피의사실 공표나 6월 29일 출마 선언 당시에 예. 정권 차원에서 물타기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나서면서 윤 전 총장의 그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싸우는 이미지 이것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 반면 어제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은 조금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사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만약에 공개한다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우선 의혹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훈 전 기자 측에서 상당한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그게 시작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딱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 얘기까지 했었다가 오늘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 대응하겠다. 이게 좀 합리적인 수순인 겁니까? 저는 사실은요, 다 거리두기가 아니고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와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해주면 이거 덮어주겠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걸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정당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이런 이유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사실 표현이잖아요. 만약 그런 회유가 있었다면 그렇죠. 정당이 나서야 된다. 당연히 예.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인이라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과 싸우면서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만들어버린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권 전체를 통해서 1등이신 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거래를 했다, 경찰이 개입을 했다, 저는 당연히 그러면 야당의 존재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는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당 차원에서 이거는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진상규명에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여러 가지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사실 정보가 우리가 제한적이니까 그런 정보가 이제 나오는 대로 그거는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하겠다. 저는 거리두기는 아니고 그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반면 여당에서는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 본인이 본인 혐의에 대해서 코너에 몰리니까 전형적인 수법을 쓴다. 오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훈의 금품수수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랑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동훈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인사 공작설 주장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부안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덥석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여당의 주장,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이런 수법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동의하세요? 저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윤 전 총장이나 윤석 당대표는 너무 진짜 덥석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나 있을 법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첫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에 대해서 공작을 한다? 정비용 최고님 말씀하신 최근에 녹취가 되잖아요. 얘는 녹취가 될지 어떻게 하고 저런 이런 중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권 인사가 누가 있더라도. 누군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권 후보 중에서
누가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무슨 근거로 애들 공작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또 더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엑스파일 버전 2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다, 사찰이다, 그럼 막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문건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윤석열 엑스파일처럼 실체가 없는 거다. 지금도 야권 발언 나온 거 주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공작이다, 여당한테 공격을 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따지면 돌이 날라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돌을 맞은 사람들은. 전 적어도 예를 들면 예. 공당의 대표 또는 적어도 대선 후보 야권에서 1위 하신 분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도 맨날 if예요. 만약 그렇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공작 정치가 맞는 거죠. if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을 갖다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치는 제가 볼 때, 저러시려고 나오셨나? 저러시려고 당대표 되셨나? 저는 느낌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예. 이 문제만큼은 저거 철저하게 증거,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아니면 어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몰랐어라고 그러실 겁니까? 예. 저는 이런 정치는 진짜 제가 볼 때 후진적인 정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라, 공격을 하시라.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또 다른 공작 정치인 거죠. 이준석 대표를 좀 많이 비판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전직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의 여권 공작설 얘기 저희가 이 소식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다음 주제도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있습니다.